계속해서 시장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석현 우리은행 투자상품전략부 부부장 자리해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이달 말 FOMC를 앞두고 현재 미국은 이 4분기 기업 실적 발표가 진행되고 있고 또 이번 주에 이제 미국 4분기 GDP와 이 물가 지표 발표가 예정돼 있는데요. 시장 영향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뭐 결론적으로 부정적이지는 않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예. 미국 지난해 4분기 경제 성장률이죠. GDP는 전분기 대비 연율 기준으로 한 2.6% 정도 올랐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3, 4분기 때 이게 3.2%였기 때문에 3, 4분기보다는 좀 둔화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수치 자체는 상당히 견고한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관건은 지난해 4분기 성장률보다는 올해 일단 성장 전망, 실제 어떤 성장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이 부분이 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부분인데 예. 당초에는 상반기에 미국이 경기 침체를 겪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은 미국 고용 지표가 예상보다 좀 호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1분기에는 경기 침체를 좀 피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경기 침체 시기를 지금은 2분기에서 한 3분기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경기 침체가 우려가 되고 있긴 하지만 그 시점이 좀 뒤로 좀 미뤄지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 또 경기 침체의 강도 역시 심각한 경기 침체보다는 완만한 경기 침체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느끼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은 조금씩은 좀 낮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 소비출 물가, 그러니까 PC 물가라고 하는데 이 수치 역시 12월 수치가 11월보다 상당 부분 낮아졌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일단 결과 자체는 긍정적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 수치는 2주 전에 발표됐던 CPI죠. 소비자 물가지수에 좀 부합하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새로운 요인이라기보다는 미국의 물가 안정 속도가 조금 빨라지고 있다는 부분을 확인시켜주는 용도, 그 정도로 일단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다행히 뭐 경기 침체 시점도 살짝은 좀 늦어지고 강도도 이제 완만하다 말씀 주셨는데 이 간밤에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6년 만에 가장 둔화된 매출 성장세를 기록한 반면 뭐 클라우드 부문은 예상외로 괜찮게 나오면서 선방했어요. 예. 이런 시점으로 이제 이번 주에 애플, 뭐 테슬라 실적의 발표가 예정돼 있고 뭐 국내에서도 주요 기업들 4분기 실적의 발표가 예정돼 있는데 뭐 역시나 시장에 영향을 미치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오늘 실적 발표 결과만 보더라도 마이크로소프트가 일단 실적을 발표하고 예. 말씀해 주셨듯이 클라우드 부문 사업이 좀 괜찮은 걸로 발표가 되면서 시간의 거래 초반에는 주가가 4% 이상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렇더라고요. 올랐습니다. 예. 많이 오르다가 그 실적 발표 컨퍼런스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측에서 향후 실적 전망을 다소 좀 보수적으로 제시를 하면서 이 4% 정도 오르던 그 시간의 거래가 뭐 상승세는 예. 다 반납을 했고요. 오히려 마이너스 1% 정도로 하락을 보였기 때문에 시간의 거래 움직임은 상당히 좀 등락폭이 좀 심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 영향으로 지금 현재 미국 S&P 500 선물이라든가 나스닥 100 선물 지수가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 원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까지가 이번 미국 어닝 시즌의 일단 실질적인 이제 피크 기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내일 아침이죠. 그러니까 미국 시간으로는 25일 날 장 마감 그리고 예. 일부 기업은 장 전에 실적 발표가 예정이 돼 있고요. 테슬라하고 IBM 그 ASML이나 아니면 뭐 테라다인 이런 반도체 기업들도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고요. 26일 날은 인텔 실적 발표가 예정이 돼 있고 2월 2일 날 이제 빅테크 기업들 그러니까 애플이나 알파벳, 아마존, 퀄컴 이런 종목의 빅테크 기업들이 모두 실적 발표가 예정이 돼 있고요. 따라서 말씀드린 대로 다음 주까지가 이번 어닝 시즌의 실질적인 피크 기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번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발표처럼 실적 결과보다는 향후 실적에 대해서 기업들이 어떤 가이던스를 제시를 할 것인가가 초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실적 가이던스에 대한 전망은 다소는 좀 조심스럽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다소간은 주가 조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고 1월 달에 워낙 뭐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주가가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실적 가이던스,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가이던스가 다소 부진하게 제시가 된다면 좀 차익 실현의 빌미가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그런 가운데 또 하나 변수를 살펴보자면은 아마 중국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중국은 이제 춘절 기간이죠. 이 춘절 기간 동안에 이 코로나19의 확산 여부가 결국엔 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춘절 이후에 따라서 이 국내 리오프닝주 이 옥석 가리기가 또 시작될 거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이에 따른 영향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코로나19가 중국에서 다시 이제 재확산될 가능성은 뭐 충분히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전문가 쪽에서 이렇게 제시하는 의견들을 보게 되면 중국 그 국민들이 상당수가 이미 감염이 된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 이 중국 정부의 방역 조치 완화 어떤 정책이 크게 어떤 변화를 보이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정책이 이제 경제활동 재개 쪽으로 계속 방향성을 잡고 가게 된다면 다소 코로나19가 재확산이 되는 움직임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예. 부정적인 영향이 커지지는 않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활동 재개, 그러니까 리오프닝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부분은 분명히 어떤 글로벌 경제 성장 측면에서는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을 하긴 하겠지만 물가 측면에서는 다소 부담 요인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예. 좀 상반된 어떤 영향력을 미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당분간은 물가에 대한 자극보다는 성장이 조금 더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 부분이 초점이 맞춰질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도 분명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예. 다만 이제 중국 주식시장에 대한 기대치는 너무 높일 필요성이 없는 게 지난해 코로나19 확산되는 기간 동안에 예. 중국 주식시장이 다른 나라 시장에 비해서 더 많이 떨어지는 그런 흐름은 보이지는 않았기 때문에 예. 어느 정도는 선반영된 측면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중국 주식시장을 새롭게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는 조금은 좀 부족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국내 이슈로 살펴보자면은 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우리 시장 자본시장에 이 진입 장벽을 해왔던 이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가 이제 30년 만에 이제 폐지가 되죠. 이렇게 되면서 이 소위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뭐 해소될 수 있다. 뭐 이런 긍정적인 이야기도 나오는데 진짠가요? 글로벌 유동성 측면에서는 분명히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절차적인 측면에서 외국인이 한국 시장에 투자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간소화되고 좀 쉬워지는 부분이 있고 예. 그리고 다소가는 이게 어떤 국내 시장에서 외국인 어떤 투자 정보라든가 이걸 제한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발표되는 내용을 보게 된다면 그런 부분들을 유지하는 상황 속에서 외국인의 투자 절차를 간소화하는 측면으로 가기 때문에 예. 분명히 좀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시장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MSCI 선진국 시장 편입 이 부분에 분명히 어떤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당장 폐지가 되는 게 아니고 연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제 좀 밟아갈 어떤 경로가 좀 있고요. 그리고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같은 경우는 이게 좀 폐지가 된다.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 절차를 간소화하는 부분이 현실화된다 하더라도 이 MSCI 측에서 이 관찰 대상에 편입을 시키고 실제 편입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은 1년 이상. 실질적으로는 2년 이상이 걸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당장 어떤 큰 효과는 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선반영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약간씩 부분적으로 선반영되는 경향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FOMC를 앞둔 시장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올해 첫 FOMC 회의죠. 일단 31일 날 시작을 해서 2월 1일 날 이제 한국 시간으로는 2월 2일 새벽 3시 정도에 결과가 발표될 예정인데요. 뭐 시장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빅 스텝, 그러니까 50bp보다는 베이비 스텝이라고 얘기를 하죠. 25bp가 될 가능성이 상당 부분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중요한 부분은 통화 정책 기조를 파월 의장이 어떻게 얘기해 주느냐 이 부분인데 다소는 매파적인 어떤 성향이 나올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이 부분도 상당 부분 시장에 어느 정도는 인지가 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연준의 최종금리 전망이죠. 지금 한 5에서 5.25% 정도로 시장에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면 FOMC 회의 결과 자체가 부정적이지는 않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시장의 어떤 전반적인 어떤 상승 흐름 이것도 크게 흔들리지는 않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박석현 우리은행 투자상품전략부 부부장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